자, 265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항상 얘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 됐고, 그죠? 지난 시간에. 갑에서 을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죠. 민법과 같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죠? 민법 출발입니다. 또 민법 18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가 대부분 계약입니다. 계약. 물론 법률행위 안에 법률행위에는 무슨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런 것도 나누지만 대표적인 분류가 다 아시죠? 민법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계약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 중에 맨 먼저 나온 우리 매매, 여기는 이제 소개만 하고요.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우리가 총론, 이제 등기 절차 앞으로 돌아가서 등기 절차에 가면 매매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 이걸 가지고 주로 예를 들 겁니다. 지금은 매매, 그 다음 이제 증여. 항상 매매는 유상 매매고 증여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 그죠? 부동산을 갑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자, 증여받는 사람이 수증자. 또 그냥 일반 증여도 있지만 유증이 있었죠. 유언증여. 그건 오늘 이 시간에 뒤에서 유증, 유언증여는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환. 이 교환은 토지 건물을 서로 교환하는 건데 민법에서도 배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환은 우리 등기에서는 거의 출제 빈도가 좀 낮습니다. 매매 아니면 계약 중에 매매 아니면 증여, 요거 가지고 주로 이제 물으니까 매매 증여를 중심으로 이제 총론에 가서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우선 이것도 265페이지 맨 밑에 3번에, 그 밑에 3번에 보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거민 계약서 할 때, 이 거민이 뭐냐? 최근에 거민 문제는, 거민을 묻는 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매매는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실거래가 신고하죠. 그 신고하면 신고한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적어집니다. 265페이지 맨 위에 그 등기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 시간에 봤던 등기부. 그 2번에, 등기부 2번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고 소유자 정부임이 맨 끝줄에 그 권리자 안에 거래가액이 지금 써졌습니다. 그 거래가액이 있죠. 거래가액이,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하고 여기다가 거래가액을 적습니다. 만약에 뭐 10억에 거래했다. 그러면 신고한 그 10억에 대한 거래 신고 필증, 거래 신고하고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 필증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등기할 때 내면 등기부에다가 요 신고한 실거래가가 요렇게 이제 적어지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하면 거민 받은 거로 간주한다고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셨죠. 중개사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면 일단 요 거민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를 가지고 매매, 증여 요런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 작성하고 그 계약서 가지고 시군구청장에게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거민도장,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위에 거민도장을 받습니다. 그게
금인계약서입니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금인계약서가 등기할 때 이제 내는데 지금은 왜 금인계약서가 이제 출제 빈도가 아주 낮아졌냐 하면요.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니까 그래서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 금인 받는다는 거 마시고 267페이지 보십시오. 맨 위에 거래가액 등기 이 말이요. 제가 요거 소개만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그 법률에 따라 매매인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내면 그러면 우리 말하는 금인 받은 거로 간주한다. 그렇게 배우셨고 신고한다는 거하고 등기부에 방금 봤죠. 요 신고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적어진다는 거. 그리고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전국의 지역마다 거래가액 신고한 거를 다 공개를 하고 있죠. 거래가액 신고 공개. 그래서 그런 것들 중개하실 때, 앞으로 중개 거래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68페이지로 갑니다. 바로 3번에 많이 뛰어넘는 거는 어떤 때는 용어, 타이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민법 186조에는 계약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이 매매했거나 증여 교환했을 때는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이 되고, 그죠? 이제 187조입니다. 상속 이야기했죠. 민법 187조에 보면 상속, 공용징수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우리 요 시간에 토지 같으면 수용, 토지 있죠? 토지 같으면 토지 수용, 이거를 공용징수라 그러죠. 그리고 판결, 여기 이제 판결은 형성 판결, 우리 187조 이야기할 때는 민법에 요 판결 중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그건 등기해와야 판결이 확정돼도 물권 변동이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그죠? 요건 형성 판결을 말한다. 판례도. 그리고 경매. 법원에서 경매 받았죠. 여러분이 경매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경매 받았을 때는 경락대금, 경매 받을 때 여러분이 써낸 3억에 경매 받았다면 3억이라고 하는 매수대금, 경매대금을 법원에 다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이제 기타 법률의 규정, 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건 이제 민법에서 배우게 되고 민법 시험에 이거 자주 나오죠. 이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없이 되는지 물권 변동이. 자, 지금은 제가 요 네 가지 하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타인데, 자, 우선 상속이 나왔는데 상속은 이 내용 있죠. 상속 등기에 내용을 묻는 건 거의 없고 시험에 요거 있죠. 상속인이 갑이 아버지, 을이 아들, 부자. 그러면 부모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때 부동산을 피상속인 그러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요거죠. 사망.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피상속인 사망 시에 상속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요거하고 단 187조 또 단서에 의하면 처분, 상속받은 부동산을 뭐 하려면 그죠?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게 민법 187조죠. 187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데 어리 상속인이 이전해 가는데 그 등기 절차를 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제가 갑이 매매 등을 해놓고 돌아가셨다. 갑이 을한테 매매해놓고 증여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건 유언정리할 때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에 상속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고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이제 매매 등 이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넘기는데요. 여러분, 거기 뒤에 뭐 270페이지 그 복잡한 등기부 있죠. 요거는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270페이지고 등기부 보십시오. 2번에 1번 생략돼 있고요. 1번은 생략돼 있고 그 이제 갑구 2번에 1번으로부터 2번이 상속을 받아왔는데 상속을 그 등기 원인란에 써진 2020년 4월 1일이 그 피상속인이 상속 써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4월 1일이 사망하신 날이고 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날이고 등기는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그 접수란에 4월 3일 날 등기해갔죠. 요 상속인이. 그런데 뭐 이 등기부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제 날짜가 너무 붙었죠. 붙었다는 거는 4월 1일 날 여러분 보세요. 4월 1일 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셨는데 4월 3일 날 이틀 후에 1일, 2일, 3일 날 등기해 갔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책에 그죠? 이건 너무 날짜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서 뭐 한 4월 30일쯤이에요. 뭐 제가 설명할 때는 4월 1일 날 사망하신 날에 요때 이제 소유권 이 등기 없어도 4월 1일 날 사망하신 날에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요. 하는 것이고 4월 30일 그럽시다. 4월 3일보다는 30일. 4월 30일 날 등기해 갔다면 그건 이제 상속으로 등기해 간 겁니다. 4월 3일이 아니고 30일 그럽시다. 그러면 상속인 세 사람 권리자란에 공유자 지분 3분의 1은 강영호, 또 3분의 1은 강영순, 또 3분의 1은 강성순, 세 형제 자매가 세 사람, 상속인 세 사람이 3분의 1씩 똑같이 뭐 이거는 세 사람의 형제 자매가 3분의 1씩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갔죠. 요거 딱 이 시간에 바로 이제 공동 상속인이 상속을 공동으로 받았다면 이제 공유가 됩니다. 공유 관계가 되고 세 사람이 요렇게 등기했다가 2의 1 밑에 그죠? 2의 1 요게 이제 부기등기.
2의 1이 뭐냐? 그럼 2의 1이 2번 주등기. 우리 항상 요거 하죠. 2번 주등기에 대한 2의 1, 그게 이제 부기등기입니다. 2의 1이. 소유권 경정 써놓고요. 원인 안에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 상속받은 거를 세 사람이 3분의 1씩 상속받았잖아요. 아까 2번에서. 이거를 다시 협의 분할로 다시 경정이 무슨 뜻이냐? 고친 겁니다. 어떻게 고쳤냐 하면 지분의 2분의 1은 강영호, 다시 2분의 1은 강영순, 요렇게 이제 2분의 1씩으로 요렇게 등기가 고쳐졌죠. 그 2의 1 참, 거기에. 그럼 아까 강성순이가 지분 3분의 1을 나머지 두 사람에게 자기 지분 포기라는 상속 지분 포기해서 두 사람에게 준 거죠. 그럼 2분의 1씩 경정 등기됐는데, 이런 등기부는 이렇게 묻는 거는 거의 없고요. 다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 사람이, 형제자매 세 사람이 3분의 1씩 상속받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자기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해서 여기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경정 고쳐졌죠. 이제 중요한 거는 딱 한마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아까 요 사망한 날에 4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하고 요렇게 등기를 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 내용만 아시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271페이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데, 유증은 유언정려죠. 좀 이따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유언으로 정려해 줬다. 유증자가 수증자에게 유언으로 정려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특정 유증, 포괄 유증도 나오고 하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또 보시면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만은, 유증은 여러분 갑이 유증자, 유언정려하는 갑이 유증자고 유언정려를 받는 을이 수증자입니다. 유증이라는 말은 유언으로 자기 부동산을 정려해 줬고요. 유언정려. 그리고 매매도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또 제일 많이 묻는 게 유증이나 갑이 을한테 유언정려했거나 매매해놓고, 매매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 매매해놓고 사망하셨다. 갑이. 유언정려는 원래, 유증은요, 유증은 유언정려니까, 유언이니까 유증자의 사망 시에 이제 일단 유증 효력 발생하고, 매매는 매매해놓고 갑이 사망하셨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시험에. 그러면 상속인이 갑에 누가 등기해줘야 되느냐? 을에게. 요 갑의 상속인이 을에게 등기를, 요건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몇 가지 특징만 설명드릴 건데요, 유증에. 지금은 일단 일반 등기, 원래는 갑이 을에게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서 등기 의무자 갑이 유증이든 매매든 간에 을에게 등기해줘야 되는데, 갑이 사망하셨으니까 누가 등기해줘야 된다? 상속인이. 이게 갑으로부터 등기해줄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속인이 이제 을에게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말하는 공동신청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 등기 있죠.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일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고요. 다만 유증적으로 말하면 갑이 사망한 순간에 유증이 효력 발생하는데 을이 등기해와야 소유권 취득하느냐, 등기 없이 취득하느냐는 거는 자, 특정 유증. 여러분, 을이 이거 다 민법에서 또 민법 이야기입니다. 민법에서 특정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죠. 그러면 특정 유증을 받았다. 이 말은 특정 재산, 갑의 특정 건물, 특정 토지, 이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은 자는 요건 등기해 와야 되고, 포괄 유증은 앞 시간에 보존 등기할 때 했던 것처럼 전 재산을, 이건 등기된 겁니다. 앞 시간에는 미등기 부동산이고, 이번에는 등기된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은 자는 이건 등기 없이 포괄 승계니까 갑이 사망 시에 등기 없이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등기 없이지만 또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건 똑같은 이야기고. 자, 이렇게 여기서도 요거 이제 물권 변동, 을이 수증자, 유언증여 받은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없이 되는지, 그걸 이제 특정 포괄 유증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는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갑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요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해가지고 상속인의 이름으로 등기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등기 신청은 상속인이 하지만 갑의 명의로, 갑의 돌아가신 유증자,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소유권이 직접 을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 보십시오. 272페이지. 유증은 그 의와 272페이지, 그죠? 그 등기부 있죠. 맨 밑에. 거기 등기부 보시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김영재가 2번에 소유권이 이전된 거기 김유선이한테, 자 보세요. 유증으로 2번 등기 원인란에 1번은 보존 등기는 원래 원인이 없고요. 2번 유증으로 이전해 갔는데 거기 2020년 5월 6일 날 유증 써놨죠. 원인란에. 5월 6일이 무슨 날이냐? 유증자, 그 앞에 김영재가 유증자고 유증한 사람이고, 김유선이가 수증자, 유증 받은 사람이죠. 유언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증자. 그러면 등기 원인란에 써진 5월 6일이 유증자 김영재가 사망하신 날이고, 등기를 해간 거는 을이, 고 김유선이가 5월, 여기도 너무 날짜가, 요 등기해 간 것이 5월 7일. 5월 7일 날, 여기는 없지만, 이 유증자 김영재의 누가 등기해 준 겁니다. 상속인이, 그죠? 요 김유선이한테, 여기는 김영재가 갑이고, 김유선이가 을이죠, 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날짜가 5월 6일 날, 그죠? 5월 6일 날 유증을 했는데 바로 5월 7일 날 등기해 갔다고. 이 날짜가 너무 이렇게 붙었다. 여러분,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등기를 누가 해줬냐? 소유권 이전을. 요 앞에 1번에 있는 김영재의 상속인이 수증자, 그 김유선이한테 등기해 준 겁니다.
요렇게 원인 안에 요렇게 유증 서진 것이 요게 이제 유언정여로 소유권 넘어간 겁니다. 유증이 최근에 여러분 한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최근 10년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건 한두 번, 많이는 아니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온 건데 그때 물었던 게 마지막 물었던 건 이겁니다. 여기는 지금 없지만 유증이라고만 써졌지만 특정 유증 받았을 때는 등기하여야 어리 수정자가 포괄 유증 받았을 때는 등기 없이 이거를 물었던 겁니다. 반대로 특정 유증 받은 자는 등기 없이 그러면 틀리고 포괄 유증 받은 자는 등기하여야 그러면 틀리잖아요. 민법에서도 나오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물었고 일반 등기 절차 여기 소유권 이전에 간 일반 절차는 일반적 등기 절차와 같다. 상속인이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도요, 요 단계에서도 여러분, 요 그림, 지금 말씀드린 요 그림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273페이지,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거는요, 판례가 인정하는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등기에 간다. 항상 설명은 나중에 그 등기부 가지고도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등기부에 있는 명의자는 소유자가 가짜 소유자고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가는데 그럼 진짜 소유자가 왜 이제 나타났는지 이런 거는 시험에 묻지 않는다 그랬고 그죠? 바로 이제 여기 잠깐 보고 내용 설명합니다. 274페이지에 등기부 보십시오. 그 맨 위에 등기부. 이 등기부만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 3번인데요. 갑구 순위번호. 2번은 생략됐고 원래는 그 앞에 2번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번, 3번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2번에 있는 소유자가 가짜 소유자고 3번에 있는 이 사람 김민경이가 진짜 소유자로서 이렇게 등기를 소유권 이전을 받아간 건데 원인란에요. 이거 꼭 하나 묻는 게 그 등기 원인란에 진정명의회복 써졌죠. 그럼 이 진정명의회복이라고만 써져 있고 다른 말은 없죠. 거기 또 하나 묻는 게 여기는 등기 원인은 보세요. 그 등기부 보면서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써졌지만 등기 원인 일자 우리 앞에서 본 거 있죠. 앞에서 본 등기부에 매매 같으면 매매한 일자, 상속이면 사망하신 상속이나 유증은 사망하신 일자 여기 이제 적어지는데 여기는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적어졌지만 원인 일자가 X 기록이 이거 묻는 겁니다. 등기 원인 일자가 없기 때문에 일자는 없다. 그 등기 원인 일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인 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걸 묻습니다. 제일 많이 묻는 게 하나가 요거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이따 합니다. 일단 원인 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 꼭 알고 계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이야기 늘 했죠. 등기부를 보면서 2번은 지금 생략됐지만 가짜 소유자가 2번에 있는 사람이고 진짜 소유자가 3번인데 이거는 등기를 그 접수란에 와서 공동으로 여기 보세요. 가짜가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진짜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를 해 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공동 신청으로 등기 안 해주면 마찬가지 판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등기할 때도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해가게 됩니다. 그죠? 공동으로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 그런데 주로 이제 두 가지를 묻죠. 요거 진정 명의회복으로 인한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 신청으로 등기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 요거죠. 판결을 받아 등기할 수도 있다. 요렇게 묻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는 없다,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 보시고, 또 하나는요, 왜 진짜 소유자가 인제 나타나서 등기에 가느냐. 그 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상속인, 요게 그 앞에 있는 2번이 가짜 상속인이고 3번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상속인인데 상속이 잘못돼 갔던 겁니다. 상속이 잘못돼 갔다는 거는 우리가 쭉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상속이 내려오면서 상속이 되어 오면서 진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 가짜에게 상속돼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 진짜 상속인이 나타나서 소유권 이전해가는 겁니다. 진짜 상속인의 이름으로. 요런 것을 하나 예를 들고, 또 하나 이제 민법처럼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자, 진정명예회복 어떤 경우냐. 갑에서 을로 있죠. 여러분 보세요. 갑에서 을로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가 넘어갔죠. 계약에 한 소유권 이전과 등기가. 근데 이 계약이 무효.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갑에서 을로 넘어간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 민법에 가장매매라고 나왔죠. 우리 시험에도 허위 표시로, 통정 허위 표시로 넘어갔을 때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이게 이제 등기 넘어갔다.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로 소유권이 이전돼 갖고 그게 무효다. 무효라는 말은 이제 전제로 했죠. 무효라는 거를. 그러면 갑이 을한테 넘어간 계약과 등기가 무효면 갑은 을에게 가서 등기 말소, 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다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는 거죠. 이전 등기를 요거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하면 있다. 요거 하고, 요거 하나. 자, 다시요. 갑에서 을로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 등기가 무효일 때, 그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할 수도 있다는 게 판례고, 또 하나, 이때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 그때 이제 갑이 주장하는 게 진정 명의회복, 이걸 주장합니다. 그 말은 갑이 내가 진짜고 을이 가짜라는 거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계약과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내가 진짜고 을이 가짜다. 그렇게 주장해서 이걸 이제 판례가 이 경우에, 이 그림에서 설명드린 이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해달라고 청구한다? 이전. 이겁니다. 이렇게 나온 그 지문이 하나 있고, 아까 저 앞에서 한 것처럼 요 등기부상에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안 한다? 요거 묻는 거 하나. 두 가지입니다. 진정 명의회복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만은 요 두 가지를 물었던 거, 방금 설명드린 요 두 개의 그림,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들, 앞에 있는 설명 내용 그거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 274페이지에 6번에 수용은 오늘 앞 시간에는 미등기 토지를 국가 등이 수용을 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에 간다 그랬죠? 이전, 보존 등기에 가고 미등기면 등기된 토지,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전 등기를 해가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겁니다. 자, 국가가 직접 수용한 건데 등기부 잠깐 보세요. 등기부에 276페이지 맨 아래에 그 등기부 보시면 거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이 언정이를 피수용자라는 거는 그 2번으로 수용이 돼 갔잖아요. 그죠? 2번으로 토지가 2번에 보세요. 원인란에 곧 2번 등기 순위번호 2번에 원인란에 토지 수용이라고 써졌죠. 거기에 수용을 해갔는데 누가 해갔냐? 수용자가 소유자 대한민국 이렇게 써지기도 하고요. 최근에 등기부에는 그냥 대한민국 실무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그냥 국이라고 써집니다. 요즘은 등기부에.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용해가 관리청은 요건 수용해간 요 토지 관리청은 국토교통부고 그 국토교통부 밑에 숫자 있죠. 1107120032532532 요 숫자는 우리 나중에 등기용 국가 등은 주민번호가 없죠. 우리는 그 주민번호가 그 앞에 이 언정이처럼 주민번호가 적어지는데 국가 등 주민번호가 없는 이런 기관들은 등기용 등록번호 그걸 이제 부여받습니다. 그 나중에 등기 총론할 때 할 겁니다. 요 등기용 등록번호가 거기에 적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의 그 주소 요게 이제 적어지고요. 사무소 우리 법인 국가는 그 사무소나 이런 국가기관 소재지 거기에 적어지고 자 원인란에 5월 6일 날 수용했고 이 5월 6일이 수용한 날짜고 등기에 간 날짜는 다음 날 5월 7일 날 등기에 갔죠. 그죠? 요 등기부를 보고 계십시오. 자, 수용은 우리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미등기 토지는 국가가 수용하면 그죠? 이건 보존 등기고 여기는 이제 등기된 토지를 수용해 가면 이건 이제 국가 등이 소유권 이전해 가는데 제일 많이 묻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27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수용 등기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죠? 맨 밑에 275페이지 등기 실행서 놓고 3번에 거기에 괄호 2번 토지 수용료라는 말소 등기 있죠.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수용되는 토지상에 각종 무슨 등기가 돼 있을 때 또는 각종 등기가 돼 있는 토지가 무슨 등기돼 있는 토지가 수용이 돼 갔을 때 이게 직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그 토지상에 있던 등기가 직권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묻는 겁니다. 수용돼 가는 토지상에 있던 일반적 등기는 대부분의 등기는 다 말소입니다. 보십시오. 수용이 돼 갔기 때문에 거기 등기관이 그 동그라미 1번 읽어봅니다.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하고 그 부동산 등기 기록 중에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 등기인데 자, 이 등기들은 다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자, 그러면요.
수용되는 토지상에 있던 제일 많이 묻는 게 첫 번째 저당권. 이 수용되는 토지에 저당이 잡혀 있었다.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수용으로 이전 등기해가고, 아까처럼 그 등기부 보셨죠, 그죠? 이전 등기해가고, 요 저당은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압류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우리가 등기법에 와서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가압류, 그 다음에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등기 있죠. 물론 처분 제한 등기에 가압류, 가처분, 무슨 경매가 지금 게시되고 있는 등기 다 포함하지만 주로 시험에 묻는 거는 가압류, 가처분 이겁니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돼 있었죠. 저 수용되는 토지에. 이런 등기들 다 이거 직권 말소입니다. 자, 다 말소. 그러면 딱 한마디,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각종 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잡혀 있었다면 이거 다 직권 말소입니다. 다만 2번, 동그라미 2번, 275페이지 보십시오. 맨 아래에.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하고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그 권리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데, 그럼 존속이 인정된 권리 안에 딱 하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등기를 묻습니다. 말소 안 되는 거.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요거죠. 두 개, 상속. 여기 상속 등기라는 거는 이건 상속 받아갔다는 건데, 수용되는 토지상에 있는 지역권, 우리 다음 우리 뒤 시간에 소유권 끝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 이거 배우죠. 민법에서 하신 권리. 그러면 지역권 요거는 말소가 안 됩니다. 요 두 지역권은. 그럼 나머지 여기 저당 써놨지만 들어보세요.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 요 지역권 빼고는 다 말소입니다. 상속 등기 요거는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토지가 수용이 돼 갔는데 수용되기 전에, 수용을 했고 등기해 가기 전에, 요 수용으로 낸 등기해 가기 전에 상속인이 요거 상속받아 갔던 거, 상속을 받아 갔죠. 수용된 땅을, 토지를. 요 둘은 말소가 안 된다. 이건 이제 말소냐 안 말소냐 물으면 이건 말소 되지 않는다. 그걸 제가 또 안말소라는 거는 말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요것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수용을 물을 때 수용자가, 수용한 국가가 단독 신청한다든가 요런 거 하고, 단독으로 해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묻는 거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 취득은 민법 187조 공용징수, 그게 공용징수가 우리 여기 말하는 수용인데, 토지 수용인데, 수용의 시기에, 수용해가면 수용의 시기에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데, 등기 없이 그거 하나 하고, 보상금, 그러니까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이거 다 지급하고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 가장 많이 묻는 게 수용되는 토지상에 있던 각종 등기 중에 말소되느냐 말소되지 않는 거, 이거 묻는데, 왜 그러면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는 말소가 안 되느냐? 그건 당연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늘 법이 그렇다. 법에 말소가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데 왜 말소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건 없습니다. 시험에 없고 요 두 가지 등기만 말소 안 된다. 요걸 꼭 알아두시고 수용에서는 자 277페이지에 공동 소유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공유 우리 민법에서 이제 이것도 민법에 공동 소유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공유, 합유 요거 비교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총유는 있죠. 총유는 종중 생각하십시오. 종중이 땅을 갖고 있으면 그 종중 땅은 종중원들의 총유잖아요. 총유. 그래서 종중의 이름으로 종중 땅을 종중의 이름으로 직접 등기하고요. 그때 종중 땅은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종중원들의 총유다. 그것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는 공유하고 합유 중심으로 설명드리는데 공유는요. 등기부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278페이지에 그 등기부 2번 소유권이 이전돼 왔는데 거기 소유자를 보니까 유증을 받았네요. 원인은 유증이고 지분의 2분의 1 나은선 그리고 박정임이 있죠. 밑에 그 박정임이에는 지분이 안 써졌는데 둘이가 나은선이하고 박정임이가 지분 2분의 1씩 요렇게 2분의 1씩 정여를 받아가지고 두 사람의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2번 다음에 3번 나은선이 지분 전부가 이전돼 갔습니다. 뭐 원인은 공유물 분할 써졌는데 분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은선이 지분을 그 김정욱이 있죠. 소유자. 이 김정욱이한테 나은선이 지분을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여했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원인 안에 공유물 분할고 밑에 매매 써서도 되고 정여 이렇게 써서도 됩니다. 자, 이게 공유 지분 이전이고 이걸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게 우측에 거기 279페이지 등기부 보세요. 여기는 2번 소유자 강영호가 3번한테 소유권 일부를 이전했죠. 지분의 3분의 1을 정부임이한테 이전한 겁니다. 그건 이제 3분의 1만 팔았죠. 원인은 거기 3분의 1을 매매했다고 써졌고 합유는요. 여러분 좀 이따 종합 설명할 겁니다. 합유 등기부 한번 보세요. 그 280페이지에 합유 등기부 2번 그 280페이지 맨 밑에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매매인데 합유자 세 사람 합유자가 지영선, 김진용, 김형건 이 세 사람에게 매매됐는데 합유로 넘어왔어요. 그럼 합유는 딱 한마디 좀 이따 이제 여러분 공유는 공유 관계일 때는 이 말입니다. 공유 관계일 때는 지분이 등기되지만 합유일 때 이 세 사람 지영신, 김진용, 김형건이가 합유일 때는 합유 관계라고만 등기되어 있고 합유 지분은 뭐가 안 됩니다. 등기가. 합유 지분이 여러분 보세요. 합유 관계일 때는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합유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거고요. 지분이 있지만 2번, 그 3번인데 2번 소유권이 변경됐다. 뭐가 바뀌었냐? 합유자 있죠, 여러분. 합유자가 변경됐는데 아까 2번에는 지영신, 김진용, 김형건이었다가
지영신, 김진용, 최진건이로 바뀐 거는 그 2번에 있는 김형건이가 3번에 최진건이한테 합유 지분을 넘긴 겁니다. 지분이 등기 안 돼 있지만 그걸 넘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 2번에 밑에 이제 여러분 이게 2번으로 돼 있고 3이 아니고요. 요거 지우십시오. 요 3을 지우시고 여기다가 2의 1 부기등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합유, 자 요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에 있는 합유자 김형건이가 3번에 최진건이한테 합유 지분을 처분하면 합유 명의인 합유자 명의 변경, 그거 써놨죠. 원인란에 합유자 변경이 합유자 명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요게 무슨 등기로 한다 여러분? 2의 1 부기, 이건 부기 등기로 합니다. 합유, 요거 잘못 등기부가 요 책에 등기부가 잘못된 겁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고 공유 있죠. 넘겨보십시오. 앞에 공유일 때는 그 지분을 등기한다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앞에 페이지 277페이지 이제 공동소유주의 공유일 때는 뭐 등기부 요거 보고 계셔도 되는데 공유는요, 여러분 지분이 있고 요 지분이 등기가 되고, 근데 이 공유 지분이 민법처럼 여기 뭐 아까 사람 이름 누구 요렇게 이제 등기되기도 하지만 갑을이 2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갑을병 셋이가 3분의 1씩 요렇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할 때 요 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우리 앞전에 물었던 게 공유 관계일 때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그걸 불분할 공유물, 공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을 분할하지 말자고 불분할 특약을 맺었을 때는 요 불분할 특약을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런 분할 금지, 불분할이 여러분 민법에 배우잖아요. 전부 민법 이야기입니다. 출발이. 공유자들은 갑을병은 공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을 맺을 수 있고 5년의 범위 내에서죠.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요 특약을 변경하러 갈 때는 5년 기간 내에서 특약을 맺고, 이걸 기간을 단축 아니면 갱신, 연장할 때는 그때는 공유자 1인이 가서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가야 된다는, 요거 제일 많이 묻고요. 이 특약에 대한 변경 등기. 이거는 공동이고 지금 단독으로. 틀리게 나올 때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에 대한 기간 연장, 단축 등에 따른 변경 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X고 공동으로 한다는 거. 이거 하고 또 하나 잘 묻는 게 공유자 중 1인이 갑을병 중에 민법에서는 여기까지, 민법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지분을 포기했을 때, 포기했을 때 갑이 자기 지분을, 우리 시험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것보다는 갑이 지분을 포기했을 때 요 지분이 을병에게 넘어가죠. 요 을병에게 이전해 가는데 요거 있죠. 요 포기한 지분이 을병에게 넘어가죠. 자, 민법 조문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가는데 이거 등기를 3분의 1을 을병에게 이제 지분 비율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험에는 요건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공동. 여기 또 공동은 갑하고 을병이 공동을 한다. 이겁니다. 전부 묻는 게 요거. 최근에 나온 게 전부 이거.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거 묻는 겁니다. 공유물 불분할 특약에 따른 등기. 그 다음에 지분 포기에 따른 요거 이전 등기할 때 요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공동. 요거 하고요. 여기까지만 아시고 책 내용들 아직까지는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합유일 때는 279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등기부 보십시오. 합유는 두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합유는 지분이 이렇게 등기가 합유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등기가 안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등기부에 그냥 합유자만 적고 세 사람만 적고 지분이 등기 안 된다는 거 요거 하고 합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때는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지만 민법 시간에 공유 지분은 공유자가 자기 지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죠. 지분 처분 자유지만 합유는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합유자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민법에 승낙이 있어야 되고 다만 우리는 합유 지분이 처분돼 갔다면 거기 등기부에 280페이지에 2의 1입니다. 3이 아니고 2의 1, 그 280페이지 등기부 다시 보십시오. 2의 1로 합유 명의인, 합유자, 명의 변경 이걸 부기 등기로 합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되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 요것만 등기부 보고 요 두 가지만 꼭 알고 계시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환매 특약 있죠. 281페이지 요것도 등기부 있죠. 283페이지 등기부 가지고 설명드리고 신탁 등기 284 신탁 중요한 또 신탁 등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이런 등기로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 등기가 이전 등기가 좀 양이 많아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